안녕하세요, 네오의 알뜰창고입니다. 오늘은 동네 노브랜드에 왔습니다. 제가 노브랜드에 온 이유는 뭐냐면 오늘 커피 원두를 제가 사보려고 해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자, 제가 노브랜드에서 가장 흔한 이 노란색 보이시죠? 노브랜드 딱 색깔이에요. 이거를 하나 샀습니다. 1kg 짜리고요. 이게 14,800원이에요. 14,800원. 이게 얼마나 좋은 원두를 썼는지 한번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커피 원두의 장인이 계시는데요. 제가 직접 만나보고 이 커피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제가 이렇게 노브랜드 원두를 사가지고 로스터 장인님을 직접 찾아뵀습니다. 여기 노브랜드 이 원두가 정말 이게 가성비가 있는 건지 좋은 원두를 쓴 건지 감정을 받아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노브랜드 원두를 감정해 주실 로스터 장인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로스터 원인덕입니다. 저는 스페셜티 커피 로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 카페나 일반 소비자분들, 매니아분들을 대상으로 커피를 볶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커피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진짜 와이프가 커피 마실 때 그냥 같이 섞여서 마시는 정도? 아마 대한민국 남편분들은 거의 이런 수준이 많을 거예요. 요게 한 14,800원 정도 하는 1kg짜리 제품인데 콜롬비아가 보통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네. 일단 에스프레소는 고온 고압으로 빠르게 추출한 커피를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내릴 때 쓰는 커피들을 그렇군요. 에스프레소 네. 추출 방식이라고 네. 그러고요. 그리고 보통 블렌드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그 두 가지 원두를 네네. 두 가지 이상의 원두를 네. 섞어서 조합한 걸 블렌드라고 하고, 네네. 그리고 한 가지가 있는 거를 콜롬비아만 있다라고 네네네. 하는 싱글 오리진이라고 아. 불러요. 그래서 싱글 오리진을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네네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카페에서는 네.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네. 블렌드 종류를 많이 사용해요. 이게 블렌드를 하면 맛을 유지하기가 좀 유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블렌드가 아무래도 더 유리한가요? 가격적인 부분은 블렌드를 하면 비쌀 수도 있고 네네. 쌀 수도 있어요. 그때 상황마다 다르다. 상황마다 다른데 블렌드를 쓰는 목적 자체는 네. 뭐 단가 인하일 수도 있고 네네네. 새로운 맛을 창조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땐 일반인들은 굉장히 싸고 가성비 좋다 이 브랜드 자체가 딱 그런 브랜드잖아요. 네. 그래서 원두도 참 싸고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이 제품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또 어떤 부분이 또 단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감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정보만 가지고 네네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그 콜롬비아라고 돼 있지만 네. 콜롬비아는 40%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네요. 예, 여기 40%라고 절반 써있네요. 정도도 예. 안 들어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콜롬비아 고유의 맛을 느낀다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브라질은 네네네. 브라질. 좀 저가 커피에 속해요. 아, 물론 아. 품질 좋은 고가의 브라질도 있지만 네네네. 브라질 커피가 30% 정도 들었고요. 여기 보면 베트남이 30% 정도 들었어요. 네. 베트남 커피는 보통 로부스타라는 품종을 많이 쓰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광고에 많이 들었어요. 아라비카. 네. 아라비카 원두. 콜롬비아산 아라비카 원두 100 들어오면서 네. 커피에는 두 가지의 품종이 있어요. 네네네네. 아라비카 품종, 로부스타 아. 품종. 로부스타 품종은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네네네. 카페인이 아라비카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아요. 굉장히 많네요. 약간 쓰고 구수한 맛을 내는데 네네. 주로 쓰이고 네. 단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인스턴트 커피에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라비카가 쓰였으면 아라비카라는 내용이 들어갔을 텐데 네네네. 그걸 뺀 걸로 봐서 네. 아마도 로부스타일 걸로 추정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는 거의 네. 이제 로브스타일 확률이 높고
예. 그 다음에 아메리카가 조금 더, 아라비카. 아라비카가 조금 더 고급이니까 그걸 쓴 커피들은 오히려 좀 더 홍보를 위해서 일부러 쓰겠네요. 예, 여기는 등급이 하나도 없죠. 네. 스프리모는 등급이거든요. 콜롬비아에서 네. 나오는 등급인데. 스프리모는 제가 뭐 잘 알진 못하지만 최고 등급이라고 네. 네, 알고 있거든요. 콜롬비아 네. 같은 경우는 콩 사이즈에 따라서 제일 네. 큰 건 스프리모, 네. 그다음 뭐 엑셀소 뭐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일 큰 사이즈를 높은 등급을 쳐줘요. 스프리모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스프리모도 아닐 가능성이 높고. 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즘 유산균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유산균도 싸고 네. 저가인 거 많이 넣고 뭐 15개, 뭐 17개 들어갔다 막 이렇게 막 과대로 막 선전하고 그러잖아요. 커피 원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싸고 저가인 걸 많이 넣고 좀 고급인 거 조금 넣고 이제 그거 이름 붙여서 이제 이게 이런 커피다 네. 라고 지금 선전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 특히 노브랜드도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걸 확실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기가 힘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 콜롬비아, 에스프레소, 블렌드 막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걸 좀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고기를 사실 때 예. 대한민국 소고기라고 돼 있는 거를 예. 사시면 그냥 이상한 부위, 그냥 소고기긴 소고기지만 이상한 부위. 근데 마트에 가셔서 어떤 농장의 네네. 한우, 꽃등심, 네. 1++, 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들을 사시면 맛있는 고기를 고르실 확률이 네. 높잖아요. 커피도 마찬가지로 음. 이렇게 등급들이 자세히 나와 네. 있는 경우는 좋은 커피일 확률이 높아요. 객관적인 사실이 써 있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케냐 커피에서 네네. 아프리카 초원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초원에 세렝게티 네. 지역에 네네.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거 말고 네네. 그냥 뭐 케냐면 등급이 나와 있고 뭐 AA 뭐 어떤 농장 네네네. 이렇게 객관적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네. 고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네. 그런 부분이 적혀져 있는 부분 보여주시면 네.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을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비교를 위해 이렇게 직접 만드신 커피를 가져오셨어요. 자, 이게 어떤 비교가 크게 되는 거죠? 콜롬비아라고만 표시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보통 여기 보시면 콜롬비아 수프리모라는 등급이 표시가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어떤 농장에서 만들어졌는지, 네. 그리고 고도는 어떻게 됐는지, 네네네. 그리고 품종들도 설명이 돼 있죠. 네네. 많이 들어보셨던 네. 케냐 쪽도 AA가 가장 큰 사이즈예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사이즈를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데 케냐 AA라고 돼 있고 네네. 뭐 농장 이름이 나와 있고 네네. 마이크로랏이라고 돼 있는 요즘 커피들이 많을 거예요. 아, 작은 규모의 농장에서 네네. 잘 관리돼서 들어온 커피들을 마이크로랏 커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량 생산이 아니고 그냥 소규모로 네. 네, 집중적으로 키우는 그런 곳이네요. 노브랜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콜롬비아, 그 다음에 브라질, 베트남 여기 지역명만 표시되어 있고 몇 프로 그 지역명의 몇 프로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직접 만드신 요 커피를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등급이나 아니면 지역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제가 뭐 커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유통기한이 좀 중요하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아까 사올 때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유통기간이 지금 2021년 7월 19일까지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거는 유통기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보통 네. 커피의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게 제조일자, 커피 볶은 날을 기준으로 네네. 1년 내지는 2년을 설정해요, 일반적으로. 아, 예. 그래서 1년 전으로 환산을 해보시면 네네. 아마 커피 볶은 날이 나올 거예요. 그럼 7, 8, 9, 10, 11, 한 5개월 정도 지난 네. 커피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제가 알기로는 바로 볶아서 바로 이제 갈아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좀 오래 지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커피는 일반적으로 개봉을 하고 네네. 로스팅 하고 나면 그 산화가 이루어지는데요. 네네. 보통 바로 볶은 커피보다는 네. 한 3, 4일 정도 지난 아, 약간 숙성 네, 기간. 볶고 나서 아. 그 이산화탄소들이 빠져나갈 네네네네. 수 있는 여기 보이시는 밸브가 네네. 그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게 하는 아로마 밸브거든요. 여기 구멍 있는데요. 밖에서 예. 공기는 못 들어오고 내부의 공기만 빠져나갈 수 있는. 네네네. 드립 같은 경우, 네네. 핸드 드립 커피 같은 경우는 네네네. 한 4일에서 한 3, 4주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네네. 추천을 드리고, 네. 보통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10일에서 네네. 한 40일 사이, 그 사이에 드시는 걸 권장하죠. 에스프레소는 왜 이렇게 날짜가 길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장비에서 네네. 고온 고압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에이징 기간을 그 핸드드립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갖고 가요. 여기 그럼 네. 여기도 에스프레소라고 써 있는데 네. 그럼 요것도 좀 유통기간이 좀 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한 5달 정도 지났잖아요. 네네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 40일 정도 한 달 40일 정도. 이내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네네네. 보통 저희가 뭐 카페나 이런 데 예, 예. 쓰는 거보다는 훨씬 지금 많이 지나버리는 거죠. 그렇구나. 보통은 40일 정도 지나면 네네. 보통 폐기를 폐기요. 예, 카페에서는 폐기를 하는. 카페에서는 폐기할 수준의 이 원두를 이제 노브랜드는 지금 이제 팔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노브랜드가 네. 그렇게 원래 폐기해야 될 걸 팔면은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게 어쨌든 어느 정도 승인이 되니까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보통 노브랜드 말고도 마트에서 파는 원두들이 거의 요 정도 유통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보통 뭐 1년, 2년이 지났다고 네네. 못 먹는 원두는 아니에요. 먹을 수는 있는데, 네. 그만큼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으로 따지면 전문가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네네. 한 40일 이내에 먹으면 가장 그 커피를 맛있게 즐길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예를 들면 이제 골든 타임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네요. 네. 이 노브랜드 커피의 유통기간은 골든 타임이 지난 커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맛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뭐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제 맛을 보면 조금 더 판단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두부터 뜯어가지고 이 원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두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로스팅이 좀 강하게 됐을 때 네네. 그 오일 성분이 외부로 나와서 네네.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네. 로스팅을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드립 커피를 해먹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맛을 시음하기 위해 저희가 직접 내려서 먹어보도록 하죠. 지금 물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커피 맛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먼저 한번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실게요. 커피숍에서 마셨을 때보다 탄맛이 더 강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맛은 뭐 그럭저럭 먹을만은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카페에서 우리가 먹는 그 맛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전문가님이 직접 드셔보셔서 한번 맛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구수한 맛이 많고요. 네네. 구수한 맛이 많고, 그리고 약간 탄 맛이 있어서 원두 자판기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네네네네네. 그리고 익숙한 맛. 그러면은 이제 커피 맛을 별 5개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 노브랜드, 이 콜롬비아 에스프레소 블렌드 제품은 한 별이 몇 개 정도 될까요? 하여튼 가성비적인 면을 따졌을 때 네네. 별을, 맛적인 부분은 한 1.5개 정도. 1.5개. 예. 그러면 가성비가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가성비도 물론 키로 단위로 보면 싸지만 네네네. 전체적으로 사용된 원두가 굉장히 저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네. 가성비는 별 2개 반 정도. 별 2개 반? 네. 그럼 일단은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반 정도도 안 되는 이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자, 오늘은 노브랜드 커피 원두를 사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 커피가 얼마나 가성비 있고 맛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노브랜드 커피를 평가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 한 2개 아니면 1개 반 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트에서 이 원두 커피를 고를 때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게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제조일자. 제조일자. 예. 제조일자도 아까 봤을 때 생산일자가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유통기간이 적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거기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된다고 그러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객관적인 정보들이 많이 표기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산된 지역이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 원두 커피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상위 계열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 물론 뭐 그게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오늘 노브랜드 이 원두 커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